미국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조약을 바꿔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 요즘 이런 말이 퍼지고 있죠.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사님, 그 한미 방위 조약의 그 해석을 달리 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격에 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Sure.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And the cyber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이 영상의 내용은 곧 미국이 개입한다, 조약을 바꿔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퍼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입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사실이며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다 계획해놨다. 극우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몰래 바꿨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자동 개입할 수 있다. 조약을 바꿨기 때문에 탄핵도 무효고 미국이 윤석열을 다시 세운다. 너무 과장이죠. 이 주장에 불씨가 된 건 2024년 SCM 즉 5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우주 공격도 무력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말 확인해보자면 조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습니다. 조약 개정은 반드시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는 작년에 없었고 개정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이 몰래 바꿨다는 건 사실상 헛소리고 불가능합니다. 조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CM은 단지 기존 조약 해석의 확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이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도 사이버 공격이다. 그러하므로 미국이 개입한다. 이렇게 좀 많이 비약을 했죠. 이런 비약적 논리 속에서 윤석열은 정치적 메시아로 포장됩니다. 윤석열이 한 대표적인 발언이 있죠. 여기서 나는 이미 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실 이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일부 지지층은 이걸 비밀작전 성공 보고서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이 딱 말 한마디, 겨우 한마디가 극우 커뮤니티에선 작전 종료 시그널처럼 해석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미국과 조약을 개정했고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이재명을 끌어내릴 거라는 그런 신념이 갑자기 확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개정된 적이 없고 미국은 한국 선거나 탄핵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죠. 이건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서사죠.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고 정치적 신화일 뿐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그거에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구나 라고 믿는 순간 현실은 사라지고 음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논리처럼 보여도 첫 단추부터 왜곡된 궤변일 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극우 음모론적 사상은 자생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인 큐아논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수입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큐아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트럼프를 부정선거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도 그럼 부정선거주의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트럼프도 가장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주의자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음모론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주요 지지층으로 만든 거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은 트럼프를 모방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음모론은 유튜브나 텔레그램, 커뮤니티즈 등 중심으로 유포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큐아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국의 음모론은 큐아논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 국가는 썩었고 부정선거가 있었으며 윤석열은 싸우고 있으며
곧 심판이 온다. 이 정체성이 커뮤니티 내부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개인론을 퍼뜨리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한국 정치를 잘 안다기보다는 거의 잘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스탄 이런 사람 역시 한국 정치 절차나 헌법 구조보다는 극우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면 뭐 그들이 그런 거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구구 코인의 빨로 주기적으로 한국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는 분석가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거를 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째로 내가 지지한 사람이 틀렸다고 믿고 싶지 않아. 이를 인지부조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기사도 내 말이 맞대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마이너한 언론, 뭐 스카이 데일리 이런 거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러한 복잡한 세상, 단순한 해답이 필요하다. 이는 통제의 욕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는 집단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해도 지금 이제 와서 이 말 했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인 침묵에 나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기 위해 음모론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거짓된 이야기가 더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음모론은 대부분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사람이 뭐 지능이 높든 낮든 지능이 높아도 많이 속죠. 어쨌든 SCM에서 말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해석 확장, 조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을 몰래 바꿨고 미국이 윤석열을 다시 세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소설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욕망과 믿음이 만든 신화일 뿐이죠. 나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 말은 그냥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마치 I came, I saw, I conquer,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나 이렇게 의미를 더 씌운 거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